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단원이죠. 광합성에 필요한 물의 여행.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광합성에 필요한 물의 이동과 증산작용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잎의 증산작용을 광합성에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경험을 해보실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나뭇잎에 이렇게 비닐봉지를 씌워 놓고서는 기다리면은, 실제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단시간에 모이진 않지만 이 식물의 잎을 통해서 빠져나온 수증기가 이 아래쪽에 이제 물로 이렇게 응결되어서 모이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식물체의 잎에서 이렇게 이제 수증기가 나오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위치에 대해서 다음 또 이제 이 기공과 공변세포의 그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관찰하는 내용은 넘어가고요. 잎의 기공 이거에 관련된 이 공변세포의 작용에 대해서 간단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식물 잎의 가장자리에는 이렇게 표피가 있어서 안쪽에 여러 세포층을 보호해주고 있는데 이 표피에는 외부와 통하는 작은 구멍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공은 실제로 어떤 이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 공변세포라고 하는 표피세포가 변형된 세포거든요. 이 공변세포 두 개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공변세포의 모양에 따라 기공이 열리고 닫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내용 보시면은 이렇게 기공이 공변세포가 이렇게 휘어져서 열리거나 혹은 이제 다시 오므라들어서 닫혀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 상태가 있고 이 기공이 열리게 되면 수증기뿐만 아니라 광합성과 호흡에 필요한 이산화탄소와 산소와 같은 이런 여러 기체들이 식물 안팎으로 드나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린 상태와 닫힌 상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 초록색 알갱이가 사실 그 우리 알고 있는 엽록체거든요. 엽록체. 엽록체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엽록체는 우리 그 광합성을 하는 그런 세포입니다. 근데 이 보통의 표피에는 엽록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 기공을 구성하고 있는 공변세포에는 엽록체가 있거든요. 그 말은 즉 뭘 할 수 있다라는 소리냐면 이 엽록체가 광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합성을 하면 그 결과 포도당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세포내의 농도가 증가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제 당장 이해하시진 않으셔도 괜찮지만 그래서 세포가 농도가 높아지면 주변에서 이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요런 이제 현상을 삼투라는 현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주변에서 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세포가 빵빵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공변세포의 특징이 이 기공 쪽 세포막이 상대적으로 좀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부분은 잘 안 늘어나고 얇은 부분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운데 기공이 열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핵심은 이 공변세포에 있는 엽록체로 인해서 광합성을 하게 되고 광합성 결과 공변세포가 휘어지게 되면서 기공이 열린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즉 이 기공은 언제 열리냐? 낮에 열린다 이거죠. 뒤로 넘어가서 증산작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증산작용은 햇빛이 비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공이 열리려면 낮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낮에 공변세포가 광합성을 해서 기공이 열리게 되는데 이때 식물체 내 물 중 일부는 수증기가 되어 기공을 통해 식물의 바깥으로 빠져나가고요. 식물잎의 기공에서 물이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가는 작용을 증산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증산작용은 기공이 열리고 닫힘에 따라 조절이 되고 식물에서 기공은 주로 낮에 열립니다. 그래서 증산작용은 낮에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증산작용이 낮에 일어난다라는 게 이제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게 이 증산작용을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증산작용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산작용이 일어나 기공에서 공기 중으로 물이 빠져나가면 잎에서는 부족한 물을 보충하기 위해 잎맥과 줄기, 뿌리 속의 물을 연속적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자, 즉 증산작용은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물관을 통해 잎까지 상승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준다. 이게 첫 번째 증산작용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증산작용이 일어날 때 식물은 내부의 물을 바깥으로 내보내서 수분량 조절을 할 수 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증산작용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물이 증발할 때 주변의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증산작용은 식물과 주변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증산작용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씩 써보면 첫 번째로 증산작용의 의의 해서 첫 번째로 어, 물 상승의 원동력이 이게 첫 번째 의의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수분량 조절이 의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식물의 체온 조절에 또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라도 식물은 낮에 증산작용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물 상승의 원동력, 이 물을 왜 끌어올리는 거냐면 광합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수분량 조절 같은 경우에 꼭 뭐 낮에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낮에 증산작용을 해야 되는 게 체온 조절, 뭐 물 상승의 원동력 이런 것들이 낮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산작용에 대한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도 한번 영상을 통해서 짚어봤고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들 기말고사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